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정권과의 탄핵 거래 의혹과 대국민 거짓말로 강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통령 문재인 간의 비밀 대화 채널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명수 간의 공식적인 소통 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법부에 경천 동지할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김형식이 문재인의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과 김명수 간의 은밀한 대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형식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간사를 맡아 활동한 인물로 김명수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나 여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정권 눈치보기 행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이 추진된 시점이 김형식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 김명수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대법원장 김명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청와대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식 법무비서관이 김명수 핵심 측근이란 점에서 또 김명수가 정권 눈치보기 행태를 보여왔고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에서 대법원장은 정치권 상황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본인 입으로 실토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휴대폰 조사에서 김명수와 청와대 간의 내밀한 통화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형식이 문재인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측근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오해받을 행동은 해선 안 되는데 대법원장 측근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청와대가 김명수에게 법무비서관 추천을 의뢰한 것인지 또 김명수가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김형식을 추천한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의혹들이 김명수에 대한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식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의 대통령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는 오보라며 인권법 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 안 있어 김형식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행한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들은 김형식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이상실이다, 큰 실망이다, 사법권 독립을 외치더니 대통령 비서가 됐다는 비난의 글을 익명 게시판에 쏟아낸 바 있습니다. 김형식은 법원에서 중도에 돌연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의 임명에 대해 김명수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는 청와대와 김명수 간에 김형식 임명을 놓고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면 사법부 고위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재인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여권 인사들이 걸려있는 재판에 김형식을 활용해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법원 정기 인사 결과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내치고 정권 편향적 성향을 보여온 판사들은 우대한 인사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식 법무비서관은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가 걸려있는 대법원 재판에 청와대와 김명수 간의 은밀한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경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가 나오면 문 정권은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권의 정통성 기반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이 문정권 환경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 신미숙의 청와대 윗선 개입을 언급한 판결문을 내놓기 무섭게 사실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거니와 문정권판 블랙리스트 재판 역시 정권의 허구성과 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를 겨냥해 똑바로 하라는 일종의 겁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정권 눈치보기 행태가 드러난 김명수가 청와대에서 나온 이 같은 입장을 접하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이 사건 2심 재판부에 가해질 스트레스가 어떨지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명수와 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좌파 성향 단체 판사들이 지휘부를 장악한 사법부 환경에서 이번과 같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 또 김경수에 대한 1, 2심 유죄 판결, 조국 부인에 대한 4년 징역형 선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가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건강하다는 것이고 정권의 사법 독립 방해 시도에도 크게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법부 밖의 움직임은 김명수의 정권 편향적 태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의 김명수에 대한 질타가 이미 나왔고 김명수의 대학 동문들마저 그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수의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들은 최근 채팅방에서 김명수의 사퇴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취임사에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놓고 진영정치, 자기 편 위주의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기에 부응하는 사법행정을 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김명수는 현 정권과 한배를 탄 신세가 됐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권에 헌납했다는 비판을 받는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플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